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무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따라 학생부 기재 개선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변경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는데요. 요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때 발표 이후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간단하게 연구원님께서 어떤 사항들이 좀 변경이 됐는지 조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학생부 기재하는 사항들 중에서 사교육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뭐랄까요, 많이 축소시키는 형태로 학생부 기재 사항을 방식을 변경하는 형태가 지금 나타났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인적사항 부분이라든가 수상 경력수 개수 제한이라든가 진로 희망 사항은 아예 대입 정보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 창체 활동들 중에서도 글자 수, 자율 활동이나 진로 활동 부분의 글자 수를 축소시켰죠. 네.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에서 다소 약간 좀 정량적일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조금 방향이 좀 온 거 아닌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변경 사항의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 간소화가 되었다. 사교육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 간소화하면서 글자 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줄어들게 됐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대신에 정량적인 평가 요소가 좀 더 강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거리가 그 제한된 글자 수 안에서 보여야 될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강조해야 될 부분, 인성이라든가 전공적합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용사나 이런 표현 방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 학생부 기재 개선안이 이제 발표된 목적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교육의 영향력을 좀 줄이고 교사 혹은 학교마다의 그 차별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금수저 전형이다 이런 말이 많으니까 그런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그런 목적에서 이런 개선안이 발표가 되었으나 그럼 요것이 그런 것에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있거든요. 일단은 학종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얼마만큼을 해야 내가 잘한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모호한 상황에서 한없이 많은 부분을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다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이런 거리를 축소시킬 수 있게끔, 줄여줄 수 있게끔 어떤 제한적인 기재 사항에서의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강 경력에서 학기당 하나씩만 대입 정보에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했다라는 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교내 대회들 다 참여한다거나 이런 의미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의 편리성,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학년당 하나씩만 기재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가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전에 자율동아리 3개, 4개까지도 가입을 했었죠. 이런 부분에서 어떤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불안 심리, 그래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집약적으로 좀 맞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되려 반대로 학생들한테 너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춰진 형태의 학교 생활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적인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선택적으로 내가 이제 필요한 것만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거의 버리는 형식으로. 그렇죠. 입시 전략 형태로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렇게 됐을 때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죠. 다양한 부분을 하면서 진로 활동도 다양성을 가지고 하면서 어떤 그 속에서 본인이 찾아갈 수 있는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실적 위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극대화해서 우려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1학년 때 혹여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거는 수학이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기재할 수 있는 수상 실적은 대상을 탄 글짓기겠죠. 이렇게 되면서 본인의 진로 역시도 대입에 대한 입시 방향에 맞춰져서 그거에 한해
한해서 어떤 2학년, 3학년 때도 그런 롤에 좀 끌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죠. 맞춰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오히려 본인이 이제 필요해서 본인이 생각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한 뭐 활동이나 교내 수상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3학년 때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같은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선택할 여지가 이제 정말 그거 하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우려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되는 측면들도 있지만 정말 사교육의 영향이라던가 과도한 경쟁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여한 측면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입시랑 연관이 되면 이 바뀌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무리 편리하게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이 방향성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입시적인 면에서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한 형태의 어떤 전략적인 용도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의미가 약간 그쵸. 퇴색되는 거거든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부담을 확실히 덜어준 건 맞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 환경 안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왜냐 노출이 제한적으로 되니까요. 그 부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장단점이 꽤나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그럼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 아무래도 지금 중3부터 이 내용들이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고1이 되면 내년도부터 고1부터 적용이 되고 뭐 현재 고1 2학년들은 이제 요거에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그럼 예비 고1이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변화되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학교 생활에 이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또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재를 하고 만들어내야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게 지금 현 중3의 입장에서는 여러 지금 바뀌어지는 대입제도 안에서 지금 변형된 입시제도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게 될 지금 학생들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성상 본인이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능동적인 형태로 어떤 고교 생활에 참여도가 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게 2학년 때 고2 때부터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즉 고1 때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본인이 많이 가져가면서 인문 자연 계열은 그 문이과 통합이니까 구분 안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선호하는 직업군이라든가 그걸 하기 위해선 어떤 융합형의 과정들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들 어떤 방향으로 이걸 수업을 고교 생활을 이어가야겠다라는 큰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전처럼 그냥 끌려가는 형태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기재사항의 개선안 자체도 축소시켜주고 줄여줬지만 그만큼 집약적으로 집중을 하라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1 진학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그 방향성이 나왔다. 만약에 기계공학을 좋아해 뭐 물리든 뭐든 아직 정확히 이렇게 맞닥뜨려 본 건 아니지만 그쪽 부분에 있어서 선호가 있어. 그러면 독서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 보기 위해서 그런 열의 열정 이런 부분들이 고1 고 시점 때부터 잘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학생이 본인의 직업을 비롯한 향후 진로에 대한 좀 고민을 기본적으로 네.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학교에서 뭐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에 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거, 본인이 궁금한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집중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이상으로 올해 발표된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분들 뭐 기재 개선안 자체는 굉장히 뭐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활동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오히려 질적인 요소들을 더 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학교 생활에 좀 충실하게 임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그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부 기재사항 자체는 제한적이고 어느 정도 활동도 수상 실적 어느 정도 뭐랄까요, 그 입선이 된 그렇죠. 형태에서 학생부에는 기재가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노력은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거든요. 동아리도 하나만 기재되지만 자율동아리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했던, 그리고 소논문은 기재조차도 학생부에는 할 수 없지만, 그 소논문을 그러니까 소논문의 귀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드러내고 싶은 내용들, 내가 이 정도 학습을 했어요, 이거에 이 정도나 관심을 뒀었어요 하는 부분들, 그건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되는, 그 점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내용 중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